필수 개념 장착으로 넘어와서 우리가 필수 개념들 점검 좀 해보도록 할게요. 묽은 용액의 총괄성이라고 하는 제목을 늘 제가 강조를 좀 많이 드리죠. 묽은 용액의 총괄성이라고 했었던 이유라고 한다면 농도가 낮아야 우리가 이상 용액과 같이 혼합 전후에 인력의 변화가 없다는 걸 의미를 하게 되겠고요. 그러면 용질이 아주 일부 섞인 것만큼 그만큼으로 증기압이 내려가게 되겠고, 그만큼 내려간 덕분에 끓는 점은 올라가고 어은 점은 내려간다 라고 하는 것들로 우리가 그래프의 개형들을 같이 연결해 가면서 내용을 암기를 하게 됐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내용들은 결국 라울의 법칙이 그대로 똑같이 적용되는 용액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럼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내용을 정리해서 문제로 푸는 데 있어서는 기본적으로는 비전해질 용질에서처럼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증기압 내림은 용질이 섞여있는 몰수에 그대로 비례가 된 것만큼 내려가고, 어느 점도 용질의 몰수가 들어있는 것만큼 내려가고, 끓는 점은 들어있는 것만큼 올라가고, 그리고 삼투 현상도, 즉 삼투압이라고 하는 것도 용질의 몰수가 들어있는 것만큼 삼투 현상, 삼투압이 발생하더라라고 하는 거죠. 물론 삼투압이다라고 하는 것은 반투막을 사이에 두고 농도차가 발생을 해서 저농도에서 고농도 쪽으로 용매 이동이 일어나게 되면서 만들어지게 되는 압력으로서, 우리가 그럼 삼투압의 크기다라고 하는 것은 양쪽이 우리가 바로 삼투 현상에 의해서 높이차가 만들어지는 그 높이차가 0이 되도록 외부에서 눌러준 압력을 우리는 삼투압이라고 하게 된다라고 했었죠. 그러다 보니까 그 높이차가 삼투압에 비례가 되고, 또 한 가지, 그러면 그 삼투압이다라고 하는 것의 변수는 몰농도 차만 있을 것 같지만 온도도 있기 때문에 두 가지 변수로 나타낸다라고 하는 것들까지가 주요 암기의 내용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우리가 비례 변수 같은 것들은 비전해질 때 우리가 어느 정도는 암기를 하고 있기도 하겠지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말로 언급드렸던 것들을 큰 틀에서 우리가 같이 기억을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여기다가 전해질이라고 해서 무슨 특별한 것들이 아니고요. 전해질이면 반토 분자만 한 번 더 고려해주면 되겠지라고 하는 겁니다. 그 이상으로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주의점은 반토 분자 고려해준다는 거, 반토 분자 고려해준다라고 하는 거, 그것만 주의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럼 이런 것들 말고 다른 부분들은 어려운 게 없을까? 즉, 반토 분자에 대한 것들은 그럼 과연 어떤 거였지라고 하는 것도 개념상 다시 한번 정리를 해두고 넘어갈 필요는 있겠죠. 반토 분자라고 했던 내용은 우리한테 어떨 때 유의미하겠니? 라고 하는 게 전해질일 때 유의미해지죠. 왜냐하면 우리가 용질을 물에다가 넣어주게 되면 그 용질이 있는 그 개수 그대로 물 분자하고 뒤섞이게 된다던가 이런 것들만 생각하면 좋은데, 들어가게 되면 이온화가 되면서 우리가 그 입자수가 더 증가가 돼줘서 용질 입자수가 증가된 효과를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용질을 처음에 넣어줬던 몰수에 대해서 그럼 녹게 되면 그 덕분에 그 안에 들어있는 용질의 입자의 총 개수를 얘기해주게 되는 그 비율이 반토 분자라고 보시면 돼요. 물론 내가 그런 것과는 의도치 않게 여러 가지로 그냥 용질을 섞어서 용액을 만든 다음에 말해줬어도 상관은 없어요. 어쨌든 이와 같은 내용들을 가지고 봤을 때는 결국 그러면 전해질은 반토 분자 1보다 크기 때문에 그만큼 총괄성들이 더 크게 나타날 수밖에 없겠다라고 하게 되는 거고요. 다만 여기서 주의점은 농도가 높아지게 되잖아요. 농도가 높아지게 되면 그만큼 이온화가 된다는 것 자체는 크게 문제는 아닌데, 이온화가 되면서 그 이온화가 된 것들이 각각 다 쪼개져서 물 분자에 뒤섞여져야지만 우리가 이온화가 됐다고 말을 할 텐데, 그렇지 못하고 쪼개지긴 했는데, 즉 해리가 되긴 했는데 그 상태, 플러스 마이너스 해리 된 상태를 그대로 그냥 물 분자가 둘러싸기도 해요. 그러는 걸 우리는 이온쌍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농도가 높아지게 되면 이온쌍의 수가 증가를 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그 덕분에 우리는 이온화도는 떨어지게 되겠고요. 마찬가지로 반토 분자도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즉 반토 분자 크다라고 하는 건 이온화도도 높다라고 얘기할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로 연결될 수 있는 것들까지 강조로, 이온화도까지 같이 강조로 넣어드렸습니다. 이온화도라고 하게 되는 것은 초기 용질의 양에 대해서 그 용질이 해리될 수 있었던, 해리된 입자수에 대한 비를 얘기하기 때문에 이온화도하고 반토 분자는 완전히 같은 개념은 아닌 거죠. 약간의 차이점을 좀 띌 수밖에 없을 거고요. 따라서 지금처럼 우리가 반토 분자하고 이온화도 알파의 관계식으로 만들어서 써볼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건데, 공식화시켜서 암기하지 마세요. 써보게 되면 금방 보이게 됩니다. 자, 그리고 증발평형과 삼투평에 대한 부분들은 특히 증발평형 앞서서 문제를 풀 때도 확인해 봤지만, 농도가 서로 다른, 어떨 때 쓰는 거니라고 하면 농도가 서로 다른 용액이 같은 공간 안에 들어있게 되면, 그러면 우리가 그 덕분에
평형 상태에 도달하게 됐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 거니? 라고 하게 되면 그 말은 즉 서로 다른 농도의 용액이 농도 동일해질 때까지 서로 응축과 증발을 더 우세하게 할 거라는 거예요. 농도가 낮았던 녀석은 증발을 더 우세하게 해서 농도가 높아질 거고요. 농도가 높았던 녀석은 증발을 그만큼 못하기 때문에 응축이 더 많이 되면서 우리가 결국 농도가 낮아지게 되겠고 결과적으로 양쪽의 증압이 같아지게 될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핵심이 증발평형은 결국 양쪽에 누가 같아지는 거야 라고 하면 용액에 대한 증압이 같아진다는 게 가장 핵심이에요. 그 덕분에 우리가 그러면 양쪽에 용매의 몰 분율이 양쪽에 같아진다는 얘기겠죠. 용매의 몰 분율이 같아지겠고 용매의 몰 분율이 같아진다라고 하는 그 말은 용질의 몰 분율도 우리가 같아진다가 돼주겠고 그 말이 곧 우리는 몰랄 농도까지 같아진다라고 연결해 줄 수 있는 거겠죠. 다만 여기다가 우리가 동일한 종류의 용질이다라고 하게 되면 그러면 덕분에 우리가 질량 배분율도 같아지게 되는 거고요. 질량 배분율이 양쪽의 농도로서 같아진다라고 하는 그 말은 심지어는 부피로서 나타내주는 몰농도마저도 같다라고 말해줄 수 있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별해 두실 필요는 있겠죠? 따라서 우리가 동일 용질인 것까지도 구별해서 따져주는 게 필요하겠고 현상적으로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지 아까 비교하는 방법도 얘기 드렸었어요. 그래서 양쪽의 응축 속도를 가지고 놓고 비교한다라고 했던 것 꼭 기억을 해 두시고요. 마지막 3트 평형이다라고 하게 되는 부분은 이번엔 출제될 확률이 좀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는데 처음에 농도차가 있는 덕분에 용매 이동이 생겨요. 그때 우리가 3투합이 있겠죠. 하지만 3트 평형에 도달하게 되면 우리는 어쨌든 용매가 어느 정도 이동을 했기 때문에 농도차가 좀 줄어들어요. 우리는 3트 평형에 도달했을 때 이 높이차로부터 3투합을 구한다라고 말은 하지만 정확하게 우리가 농도차가 있을 때하고 완전히 일치가 되겠냐? 사실 이건 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높이차가 있을 때의 사실 3투합이다라고 하게 되는 것은 농도차가 다소 좀 준다음을 가지고 얘기해 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는 정말로 우리가 농도차가 있을 때를 기준으로 보면 높이차가 조금은 더 있어야 돼 라고 말해주는 게 맞는 표현이 돼주겠죠. 그런 것들을 한 번쯤은 염두에 뒀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비교를 써드리도록 할게요. 농도차가 처음 있었던 농도차가 M이라고 한번 해보도록 하죠. 그리고 평형 상태에 도달했을 때도 농도차는 있게 됩니다. 용매가 이동을 해서 농도가 서로 양쪽이 같아질 수는 없다는 거예요. 따라서 농도차는 처음 상태와 당연히 더 크겠죠? 즉 그 말은 우리가 평형 상태에 도달했을 때 비로소 높이차가 일어나게 된 것들을 가지고 3투합을 구한다라고 써요. 즉 달라진 농도차를 통해서 우리가 높이차라고 하는 걸 통해서 우리는 3투합이라고 하는 걸 쓴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 높이차를 H'라고 본다라고 하면 그건 달라진 농도차에 대해서 우리가 같다라고 쓸 수 있는 거예요. 즉 그 말은 다시 바꿔서 얘기하면 초기 상태일 때 기준에서의 3투합을 가지고 봤을 때는 높이차가 그럼 H'으로 똑같이 써도 되겠냐?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당연히 높이차가 더 많이 발생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결국 이 말들은 결국 초기 상태에서의 우리가 3투합이 평형 상태에 도달했을 때 3투합보다는 당연히 더 크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은 시험 문제로 충분히 물어볼 수 있는 내용인데 아직은 안 물어봤던 미출제 영역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3투 평형에 대한 것 같이 꼭 고민 좀 해두시고요. 주의점 중 하나는 3투 평형에 도달했다고 했으니까 갑자기 농도가 같아졌다 이런 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높이차만큼의 수합이 발생하게 되는 게 그게 곧 3투합으로서 우리가 설명할 수 있겠다라고 했던 겁니다. 여기까지 개념 잘 정리해 두도록 하시고요. 이런 개념들이 대표 기출 문제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적용하고 문제 풀 수 있게 될지 그 내용들도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지금 시작합니다.